또 이거 생각 없이 북광주로 갔다가 못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폴스타처럼 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아니야 오버하지 마 돌아올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진짜 되게 오래간만에 고창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남고창 톨게이트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 쪽으로 빠졌습니다. 고창에서 찍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고창이 세계 유산 도시네요. 남고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창 고인돌 휴게소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여기가 현재 273.1km를 왔고요. 3시간 동안 돌아다녔고 전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킬로와트시당 5.1km, 현재 배터리는 딱 54%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면은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4% 남아 있고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314km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되거든요. 계산되고 변화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고 빠르게 고창 톨게이트 넘어왔습니다. 겁나 무섭더라고요. 지금 외기 온도는 15도입니다. 그렇게 춥지 않아요. 계속 에코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군산에선 꽤나 멀어요. 군산에선 거의 뭐 50km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여긴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광주 바로 밑에까지. 진짜 대단하다. 장거리 챌린지가 뭐라고. 아이고. 자, 남고창 톨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차량도 크고 차량 자체가 워낙에 이제 부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거리를 가기에는 불리한 조건들이 맞기는 맞아요. 아무리 뭐 주행 저항계수, 공기 저항계수를 낮춰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 자체가 애초에 5m가 넘어가고 휠베이스가 3130mm짜리 이런 엄청난 크기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갖다가 멀리 다니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꽤나 주행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직도 이거 열어보면 아직도 바로 누워서 잘 수 있게 이렇게 차박이 뒤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너비와 길이와 엄청난 넓이의 잠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거리 챌린지를 해도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사진 몇 장 찍고 인증샷 남기고 또 서울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고창으로 빠져나와서 서울로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스타필드 하남 가자.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오케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278km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이씨 뭐야? 갑자기 줄어들었어. 갑자기 주행 가는 거리가 272km로 줄어들었습니다. 뭐지?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래서 겁난다니까요. 이게 주행 거리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집까지 못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데? 뭐지? 근데 저는 뭐 만약에 못 가도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무리하지 않을 거고 죽전 휴게소를 가서 최대한 빠른 충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죽전에 초급속 충전기가 있어요. 거기 충전을 하면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변경해야겠다. 죽전 휴게소 가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여기서 죽전 휴게소까지는 242km가 남았다고 하고요.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270km라고 하니까 한 30km 간극이라고 하면은 리즈너블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다가 조금 더 배터리가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고 원래 항상 이렇게 호남 쪽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은 전비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되게 많이 맞닥뜨리게 됐으니까 잘하면은 죽전 휴게소까지 또이또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00km 구간에서도 잠깐 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돌아갈 수 있느냐, 최종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럼 다시 서울 쪽으로 고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죠. 잠깐 슬라이드 하는. 자동차선 변경 너무 잘하죠?
자, 300km 구간입니다. 3시간 반.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5.1km. 지금 이제 현재 배터리는 48%. 앞으로는 247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외기는 13도입니다.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247km인데 죽전 휴게소까지는 216km입니다. 재밌네요. 자, 400km를 찍었습니다. 400km를 연속으로 달리고 있고요. 현재 시간 4시간 34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9km.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124km. 26% 남았는데요. 죽전 휴게소까지 114km 남았고요.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지금 방금 바뀌어서 122km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12km밖에 간극이 남지 않은 거죠. 아까는 분명히 30km 이상 간극이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전 휴게소까지도 거의 똔똔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무리하면 안 돼. 제가 폴스타 4 때 무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진짜 무서워서 무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와, 500km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리면서 500km를 넘은 한국차, 한국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한 차량들 중에서 달리다가 500km 넘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어떻게 원래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찍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500km를 약간 기념하듯이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5%밖에 배터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죽전 휴게소까지 도착을 하는데 12.5km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24km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전에 조심히 들어가서 충전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죽전 휴게소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1km 남았고요. 와, 진짜 빡세다. 와, 진짜 마지막 브리핑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뭐 공채사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한번 이렇게 장거리 챌린지 할 때마다 솔직히 이제 저도 나이가 적지가 않아서 정말 빡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셨거나 조금의 흥미를 재미를 느끼셨다면 그냥 좀 아름다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죽전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죽전 휴게소는 초급속 충전기가 있는 자주 애용하는 그런 충전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350kW급 충전기가 거의 유일하게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떤 차가 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초급속 충전 있다. 초급속 충전에 다행히 아무도 충전을 하지 않고 있네요. 끝났다. 진짜 빡세네요. 근데 공교롭게 배터리를 굉장히 잘 썼네요. 아주 야무지게. 마지막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3%의 배터리가 남아있고요. 앞으로 13km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총 거리는 513.6km를 달렸고요. 5시간 45분 동안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9km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외기는 14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계기판을 보면서 한 번으로 쫙 읊을 수 있는 이렇게 잘 짜여진 계기판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아이온 9의 장거리 챌린지 기록은 526.6km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빡세네요. 자, 그럼 별표 버튼 눌러서 한번 보죠. 총 전력 소비량은 배터리 케어하는 데 3%, 전자장치가 3%, 구동계 93%, 공조장치는 1% 썼습니다. 0.1kW 밖에 쓰질 않았어요. 지금 계속 21도에다 놔두고 바닥으로만 나오게 하고 바람 세기는 한 칸으로 해놨거든요. 3% 남기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만큼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대형 차량이 그래도 얘가 501km를 인증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501km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륜 구동의 성능형 버전도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탄 차량은 AWD의 퍼포먼스 차량이란 말이에요. 성능형 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110.3kWh의 어마무지한 배터리를 갖고 있지만서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동계 챌린지로 넣지는 않을 거고 하계 챌린지로 넣을 거고 좀 더 좋은 여름 날씨에는 이거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거리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자랑거리인 초급속 충전 속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열려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충전기가 열리는 것도 좋죠. 초급속 충전 속도 궁금하다. 충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충전 속도 얼마나 될런지. 자, 밑에 충전도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도 뭐 EV6나 이런 차량들로 초급속 충전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는지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충전이 되면 여기에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이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12시 57분 순식간에 충전 속도는 130kW를 넘어갔고요. 150 넘었고요. 180kW 넘었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막 충전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뭐 혹은 1시간 반 동안 이걸 100%로 충전해가지고 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충전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충전이 됐다 싶으면 집에 가서 꽂아놓고 충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최적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통 충전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여유 분량의 충전은 집밥을 통해서 충전을 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이오닉 9으로 정말 재미있고 나름대로 되게 얘는 몇 킬로나 갈까 굉장히 궁금했던 차량에 장거리 챌린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결과값을 얻게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차량 갖다가 한번 부산에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차량을 타야 되니까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